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풀이하겠습니다. 수학영역입니다. 14번 볼게요. 14번 문제 같이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네, 뭐가 있습니까?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t가 있죠. 근데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fk의 절대값과 gk의 절대값의 합이 0이죠. 자, 우리는요, 볼게요. 풀이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 fk의 절대값과 gk의 절대값이 0이라 이렇게 했어요. 절대값 두 개 합해서 0이죠.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거 두 개 합해서 0이기 때문에 뭐냐면 fk가 0이고 gk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자, 이거는 k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뜻이죠. 이거는요, k점에서 뭡니까? k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y절편이 0이라는 뜻이에요. 참 묘하죠.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요, 여기가 x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점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fk가 0이라는 상황에서 fk가 0이라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곡선의 일부가 이렇게 됐다 쳐볼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k의 후보예요. 이게 k의 후보인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도 다시 원점을 지나야 되죠.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원점을 또 지나야 돼요. 원점 어차피 x축 위에 있는데,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점 자체가 원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가 또 x축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 점이 0이죠? 이게 또 K 후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끊는다는 건 똑같이 X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점 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긴 함수라는 거, 왜냐면 그 점이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k가 두 개를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후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떠냐면, 자,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죠? 원점을 지나는 게 근이기 때문에 이 fx 후보, fx 3차 함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 fx는 이런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이게 k고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k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형태 있겠죠.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지만 또 하나의 형태는요, 요렇게 와서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와서 뭐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어때요? 접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차피 0이니까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놔볼까요? 알파라고 놔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써볼까요? fx는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어차피 2차항의 개수가 3차항의 개수 1이라 했으니까 앞에는 1이고요. 알파에서는 접하고 원점을 지나니까 x 잡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전개해 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2알파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의 x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하고 x가 1일 때 이 접선의 y 절편이죠. 자, 차곡차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f-x는 뭔가요? 3x제곱 4알파x 알파 제곱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x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요. x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에서 f1을 빼고요. 기울기는 f-1일 거고요. x-1이에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y는 f-1의 x고요. 마이너스 f-1이고 왼쪽에 있는 f1 넘어오면 이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이 뒤에 붙은 이 i 있죠. 이게 뭡니까? G1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자 4F이라고 2지. 자, 볼게요. 따라서 4에다가 F1 그 다음에요 2G1이죠. 2G의 1은요 4F1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2F-1 더하기 2F1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요 뭡니까? 6F1에서 2F-1을 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저 위에 식에다가 F1은 뭔가요? 여기 계산해 놓다 차곡차곡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F1은요 1-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요. F-1은요 3-4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6F1이니까 6-12알파 더하기 6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8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게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럼 넘어오면 플러스 1이 0이거든요.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서 알파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fx는 뭐가 됩니까? fx는요 x에다가 x-알파의 제곱이죠. 드디어 f4입니다. f4는요 밖에 4죠? 4에서 2분의 1 빼면 뭐 됩니까? 2분의 7이죠. 제곱하면요 4분의 49.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9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어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15번 가볼게요. 15번 문제 읽어봤어요? 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역시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를 줬어요. 그죠? 자, 그래 했는데 an이 3의 배수일 때는 3분의 an이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3분의 an 제곱 더하기 5죠. 그랬을 때 A4하고 A5의 합이 5가 되는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는 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항이 자연수면 쉽게 해결되는데 나머지 항이 자연수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N이 3의 배수라고 해볼까요? AN이 3의 배수면 뭐예요? A의 n 플러스 1은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죠. 다시요. 3의 배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겠죠. 왜요?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면 자연수죠. 그런데 만약에 A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볼까요? 그럼 편의상 A의 n 플러스 1은요 3에다가 AN을 제곱할 거잖아요. 근데 AN을 3A 더하기 1의 꼴과 3A 더하기 2의 꼴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각각 뭘 뺍니까? 5를 더하겠죠.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거는요 3분의 9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6 3으로 다 나눠지죠. 자, 이거의 경우도 9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4 더하기 5 이게 9가 되잖아요. 역시 3으로 나누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AN이 자연수라고 AN이 3의 배수든 3의 배수가 아니든 AN 플러스 1을 계산하니까 자연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A의 N 있죠. 그죠? AN은 뭐라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거예요. 언제요? N이 자연수일 때요. 그죠? 이 조합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걸 알았으니까 A4 더하기 A5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5라고 했죠. 이거 두 개가 5기 때문에 A4하고 A5의 조합은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4가 1이고 4고 또는요 2고 3이고 또는요 3이고 2고 또는요 4고 1이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볼게요. A4가 1이면 아까 이 식 이용할 거예요. 어느 식요? 이 식요. 그러면 A4가 1이면 1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여기에 넣어서 뭘 구합니까? A5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5, 6이죠. 3으로 나누면 2가 돼야 돼요. 근데 4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 틀렸어요. 자, 그러면 2일 때는요.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고 5고 9니까 3으로 나누고 딱 맞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의 제곱 9죠. 그죠? 3의 제곱은 9입니다. 9에다가 5 더하면 14니까 3으로 안 나눠지죠. 심지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A4는 2고 A5는 3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역추적합니다. 자, 세 번째. 자, A4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A3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A3이 만약에 이제 3이 배수라면 6이 되겠죠. 왜요? 6을 3으로 나눠서 2가 될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A3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볼까요? 즉 3분의 A3을 제곱하고 5를 더한 결과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 6이고 1이니까 A3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일단 A3은 6 또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또 추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A3이 6이에요. 그러면 이제 A2로 역추적하겠죠? A2는요. 만약에 A2가 3의 배수였다면 18일 거예요.
근데 A2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역시 뭐냐면 A2를 제곱하고 5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6이란 뜻이죠.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뭐냐면 18, 5 하니까 A2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요. A3가 1일 때. 자, 이것도 역시 역추적합니다. A2가 3의 배수라면 원래 3이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2의 제곱 더하기 5를 3으로 나눈 게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안 나오죠.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A2가 18 또는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역추적에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2가 18이라면 자, A1이 3의 배수라면 뭐 했을 거예요? 54였겠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1 제곱 더하기 5에다가 3을 나눈 게 18이라는 뜻이죠. 요거 두 개 보면 54에다가 빼니까 A1은 뭐가 돼요? 7이 될 거예요. 야, 우리 A1을 두 개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2가 아까 뭐 했어요? 3도 있었죠. 3이라면 자 역추적합니다. A1은 3의 배수였다면 9였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이런 계산을 한 결과가 3일 거예요. 오? 이렇게 하니까 A1은 또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자, 우리는 A1 다 구했어요. 따라서 A1은 뭐였냐면 네, 54와 이것도 빠졌죠. 7과 9와 2예요. 이거 다 하면 뭡니까? 61, 70, 72. 그래서 답은 72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좀 잠시 쉬었다가 단답형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